세포 신호 전달계는 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 모두가 조절이 되는데 세포가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또 단백질들이 관여해서 신호 증폭이 일어나고 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거나 단백질의 활성을 바꿔줘서 상황에 맞게 세포를 변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먼저 신호 전달계의 특징은 특이적인 수용체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것과 이게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신호 증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 분화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호 전달 경로들을 지닐 수가 있고, 또 불응기가 존재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끔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전달계 방법들은 원거리 신호, 접촉 신호, 간급 염접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하셨고, 또 이제 그 중에 원거리 신호는 자가분비, 국소분비, 내분비, 시냅스 전달이 있는데, 자가분비는 TH 세포에서 인터루킨2 분비하는 기작이 자가분비이고, 국소분비는 주변 세포에 작용하는 것, 내분비는 신호물질이 순환계를 통해서 멀리 확산되는 것, 시냅스 전달은 시냅스 틈으로 방출돼서 시냅스 후 세포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포 신호 전달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수용체 단백질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세포 표면 소용체랑 핵 수용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표면 수용체는 주로 수용성 분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수용성 분자들은 지질막에 막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서 주로 반응을 합니다. 이제 개폐성 이온 채널이 있고 개폐성 이온 채널은 신호물질이 채널을 열면 이온이 전기 화학적 구배에 따라 이동하고 이제 효소 연결 수용체도 있습니다. 효소 연결 수용체는 수용체 도메인과 효소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을 한 번 관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소 연결 수용체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예는 구안일릴 고리와 효소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에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수용체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안일릴 고리와 효소 도메인의 티로신기가 인산화돼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GTP를 cGMP라는 2차 전달자로 바꾸게 되고 이 cGMP가 세포질로 확산되어서 G카이네스에 결합해 활성화를 합니다. 이 활성화된 G카이네이스는 여러 하위 단백질의 세린과 트레오닌기를 인산화하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티로신을 인산화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세린과 트레오닌을 인산화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것의 또 예는 구안일릴 장독소 수용체가 이 구안일릴 고리와 수용체를 사용하는데 장독소가 리간드로 작용해서 이 구안일릴 고리와 효소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소장벽에 위치해 있고 이것 때문에 세포질에 cGMP가 만들어져서 G카이네이스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아데닐릴 고리와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CAMP가 합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FTR이 인산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Cl-와 Na+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밀착 연접으로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물도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설사가 유발되는 기작입니다. 또한 NO 활성 구안일릴 고리와 효소도 이 수용체가 작용하는데 이 수용체는 소동맥 평활근 확장을 하고 또 장기 기억 등의 과정에 관여를 하는 되게 중요한 수용체입니다. 이 인접한 세포와 세포질 내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칼슘과 칼모들린 복합체가 형성되게 되고 칼슘 이온 칼모들린 복합체와 결합한 에노신테시스가 아르기닌을 시트롤린으로 바꾸면서 NO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게 NO는 작은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단순 확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옆 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질 내에 NO 활성 구안일릴 고리화 효소와 결합하게 돼서 cGMP를 생성하고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효소 연결 수용체의 다른 종류에는 또 티로신 카이네이스 수용체가 있는데, 이 티로신 카이네이스 수용체는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질 도메인이 활성화돼서 도메인은 티로신기에 자가 인산화를 하게 됩니다. 자가 인산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두 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인산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단백질들이 결합하게 되고, GEF가 라스에 붙어 있던 GDP를 GTP로 치환하게 되고, 이로써 활성을 띠게 돼서 여러 하위 단백질들을 계속 인산화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효소 수용체 종류에는 티로신 카이네이스 연관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건 SRC를 이용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데, 리간드가 효소 도메인이 없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SRC가 수용체 세포질 도메인의 티로신기에 인산화를 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 하위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SRC의 꼬리에 티로신이 인산기가 있는데, 그거를 SH2가 먹고 있으면은 활성이 없는 거고, 그거를 인산기를 제거해서 꼬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가 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RC의 꼬리 부분에 인산기가 붙어 있냐 없냐가 활성을 조절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포 표면 수용체 중에서 개폐성 이온 채널 효소 연결 수용체 말고 가장 중요한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있습니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세포막을 7번 관통하고, 그리고 세포질 도메인이 G단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막 수용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G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GS랑 Q랑 GI가 있습니다. GS 신호 전달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 수용체 구조가 바뀌어서 세포질 쪽 도메인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GS 단백질에서 알파 S의 GDP를 GTP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S GTP가 알파 S에 붙게 되고, 그럼 알파 S GTP가 떨어져 나와서 아데닐릴 고리와 효소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효소가 활성을 띠게 돼서 ATP를 2차 전달자인 사이클린 AMP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은 pKa가 활성화가 되어서 세린 트리오닌기를 인산화합니다. 앞에서 했던 과정이랑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고, 이 신호를 끝내기 위해서는 GAP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GTP를 다시 GDP로 치환해줍니다. 이제 콜레라 독소는 이 GS 신호 전달을 관여해서 생기는 병인데, 콜레라 독소가 AP 외독소로 GX 단백질의 알파 S를 ADP 리보실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활성형을 띠게 돼서 계속 이 2차 전달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과도한 신호 전달 때문에 CFTR 발현이 많아지고, 그래서 물이 많이 소장 내 벽으로 나와서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 GQ 신호 전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GQ 신호 전달은 GPCR에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수용체 구조가 바뀌어서 세포질 쪽 도메인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GQ 단백질에서 알파Q의 GDP가 GTP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럼 알파Q GTP가 떨어져서 포스포리파즈 C, PLC에 결합해서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 PIP2를 DH와 IP3로 가수분해를 하게 되는데, IP3는 활면소포체의 칼슘 채널을 열어서 칼슘을 세포질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활면소포체에 있는 리아노딘이라는 수용체 채널이 또 열리면서 더 많은 칼슘이 세포질에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칼슘 이온이 PKC와 결합을 한 다음에 세포막에서 DAC, PKC,
칼슘 이렇게 삼합체를 형성해서 그 삼합체를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칼슘 칼모듈린 결합체를 형성해서 세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이제 단백질 인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내게 되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싶으면은 칼슘은 다시 소포체가 회수를 해가고, 또 RP3는 이노시톨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인산이 제거되고, 그리고 DAG는 워낙 불안정한 그런 분자이기 때문에 금세 분해가 돼서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G단백질 중에서 마지막으로 GI 신호 전달은 알파1 자리에 GTP로 치환되게 되면은 오히려 아데닐릴 고리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여한 이제 질병은 백일해 독소인데, 백일해 독소도 AP 외독소고 GI 단백질의 알파-I에 ADP 리보실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콜레라는 알파-S에다가 ADP 리보실화를 하면은 활성이 됐지만, 여기서는 불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데닐릴 고리화 효소의 활성이 억제가 되고, 그래서 CAMP가 계속 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활성을 해야지만 억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 억제를 막겠기 때문에 CAMP가 계속 합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백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포 표면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신호 전달을 끝냈고, 그 다음에는 핵 수용체입니다. 주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지용성 분자가 리간드로 작용을 하는데, 동형이합 수용체와 이형이합 수용체로 구분되게 됩니다. 도형이합 수용체는 이제 코르티솔과 에스트로겐 같은 지용성 분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인데, 세포막을 단순 확산으로 통과한 다음에 세포질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는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 조절 부위에 붙어서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 이형 이합 수용체는 비타민 D, 티록신, 레티노산 등의 분자들을 이용하는데 일양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XR, 즉 공통 핵 수용체 단량체와 특이 수용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양체 구조로 이양된 수용체가 얘는 유전자의 조절 부위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간드가 없을 때는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고 있다가 리간드가 붙으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포 신호 전달계와 돌연변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계에서는 기능 상실 돌연변이, 이거를 LOF라고 하고, 그리고 기능 획득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걸 GOF라고 해요. 이제 기능 상실되는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단백질 산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될 때 말하는 거고, 대부분 열성 형질을 떼어요. 그리고 기능 획득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단백질 산물의 조절 도메인이 사라져서 계속 활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얘는 우성으로 나타나요. 세포 신호 전달계의 상위성은 물질 대사랑 다르게 물질 대사는 앞에 있는 유전자가 상위성이지만 신호 전달계는 마지막 쪽에 있는 그 아래 유전자가 상위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P에서 Q 다음에 세포 분열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Q가 더 상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험을 한 표를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P에 상관없이 Q만 있으면은 이제 세포 분열이 제거를 하면은 이제 Q가 상위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포 신호 전달계와 암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제 암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원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염색체 구조 돌연변이로도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지만 여기서는 세포 신호 전달계와 관련된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원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는 이제 리간드 수준, 수용체 수준,
세포 내 신호 전달자 수준, 전사인자 수준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리간드 수준에서는 PDGF가 리간드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세포 분열을 유도해서 종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PDGF는 혈소판에서 방출돼서 혈관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그런 리간드입니다. 수용체 수준으로는 이제 EGFR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티로신 카이네스 수용체로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은 구조가 바뀌어서 활성이 나타나는데 수용체 도메인이 결실이 되게 되면은 수용체 도메인은 카이네이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실이 되니까 항상 티로신 카이네이스 활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 세포 분열 신호를 유도하게 되고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HER2 이것도 수용체 유전자가 과량 발현돼서 과도한 세포 분열 시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자 수준에서는 SRC와 RAS 앞에 언급했던 그런 단백질들이 나오는데 SRC에는 그 꼬리가 인산화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활성이 조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심할단이 없어지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라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GT 페이즈 활성이 있는데 GT 페이즈 활성이 있어서 세포 신호 전달을 끝낼 때 GTP를 떼고 GDP를 붙임으로써 신호 전달을 종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GT 페이즈가 없는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촉진되게 돼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전사인자 수준으로는 MIC가 있는데 버킷 림프종에서 이게 과량 발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과도한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종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염색체 구조인 돌연변이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다시피 중복, 결실, 역이,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니까 전자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해볼게요. 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게 상호 전자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22번 염색체의 BCR 유전자랑 9번 염색체의 ABL 유전자가 연결돼가지고 전자 때문에 연결돼서 BCR, ABL 단백질이 발현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연결된 그 유전자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런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은 원래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접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ABL의 티로신 카이네이스 활성이 계속 유지돼서 계속 과도한 세포 분열 시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젊게 되면 골수의 백혈구 세포들이 이상 증식을 해서 이제 백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막는 약에는 글리백이라는 약이 있는데 얘는 BCR, ABL 단백질이 ATM 결합 도메인에 경쟁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제 신호를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을 억제합니다.